예, 안녕하세요. SQL 모든 것의 조영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의 거의 끝부분인데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표현식. 이 정규 표현식은요, 영어로 하면 regular expression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실 문자열을 다룰 때, 만능이에요. 예. 문자를 다루는 만능 라이브러리거든. 사실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SQL 지금에서 설명드리지만 원래는 SQL 이전에 다른 언어,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원이 돼요. 자바에서도 지원이 되고, 뭐 C샵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요즘 많이 하는 파이썬에서도 지원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지원되는 정규 표현식이 SQL에도 도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SQL에 없다가 추가된 부분이라서, 이게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로 원래 없다가 2024년도 새로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을 다루는 만능에 가깝다.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게, 예, 이거 사실 암호문에 가까워요. 암호문. 예, 인간의 눈으로 사실은 거의 해석이 안 되는 암호문에 가깝고, 정규 표현식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정규 표현식을 읽어내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 예. 대부분 작성하는 시점에 레퍼런스를 충분히 참고해서 작성을 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은 하지만, 그러고 나서 사실은 까먹어요. 왜냐하면 정규 표현식의 그 많은 메타 문자를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자, 정규 표현식은 설명을 막 하기보다 예제에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제 중에는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대괄호 꺽쇠 0 대시 9 이런 게 정규 표현식이거든요. 여기서 0, 9 이런 실제 그 문자가 의미하는 값 이런 것들이 있고, 꺽쇠 이런 것들은 꺽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이런 걸 메타 문자라고 하거든요. 메타, 여기 대괄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메타 문자와 리터럴 문자로 구분된다. 문자 그 자신이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메타 문자가 있고, 그냥 문자 그 자체가 가진 의미를 갖는 리터럴 문자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자를 섞어서 문자열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의 특정 패턴을 찾는 게 정규 표현식입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정규 표현식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이전에, 예를 들면 그냥 막 로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어떤 로그 데이터가 있어요. 로그 데이터에 에러든 뭐든 막 이런 로그 데이터의 텍스트로 구성된 로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날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코드가 아무 코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에러 코드 뭐 ERR01 뭐 이런 특정 에러 코드가 대문자 꺽쇠로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텍스트로 주저리 막 써있는 그런 로그 데이터를 인간의 눈으로 다 읽어서 해석을 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마다 로그 데이터가 몇백 메가일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얘를 읽어서 그거를 다 해석한다. 너무 오래 걸렸죠. 1000만 년, 100만 년은 걸려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기가 막히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정규 표현식을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앞에 메타 문자를 말씀드렸는데, 메타 문자는 패턴을 얘기하는데 그 문자 자체가 가진 값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대표적인 게 앞에 꺽쇠 나왔어요. 이런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꺽쇠하고 THE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의미 자체가 더라고 하는, 이 TH 더로 시작하는 문자예요. 더로 시작하는 문자예요. 이게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하는 문자예요. 반대로 달러는
끝을 의미해요. 그래 ing 달러 하게 되면 ing로 끝나는 문자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다시 얘기해서 뭐 playing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근데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대문자로 되네요. 이거 다시 써볼게요. playing 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정규 표현식으로 ing 달러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거와 매칭되는 문자열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요 문자열을 찾아줘요. ing로 끝나잖아요. 요걸 찾아줘요. 요런 게 메타 문자입니다. 그래서 역슬래시가 들어가기도 하고 점은 의미의 한 문자. A.B 하게 되면 A, B 사이에 의미의 한 문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언더바 B도 매칭이 되고 ACB도 매칭이 되고 A1B도 매칭이 됩니다. 물음표는 선행 문자가 1개 또는 0개이다. 그래서 no하고 물음표 하게 되면 n도 해당이 되고 no도 매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요. 별표 플러스 다 있고 이런 게 메타 문자다. 그래서 메타 문자를 사실 다 외워야 돼요. 메타 문자를 다 외우고 메타 문자로 구성되는 그 패턴을 눈으로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프로그래밍 오래 했지만 정규 표현식의 그 복잡한 메타 문자를 눈으로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메타 문자는 그 자체로 눈으로 읽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은 실행을 시켜보고 실행 결과를 보면서 이해하거든요. 자, 여기 주요 메타 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게 뭐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뭐 꺽쇠도 있고 이 꺽쇠 안에서 대시도 있고 꺽쇠 안에서의 그 대괄호 안에서의 꺽쇠도 있고 대괄호 없이 그냥 꺽쇠도 있게 달라요. 이런 형태의 메타 문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규 표현식은 어쨌든 패턴 매칭을 찾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핵심적인 메타 문자만 이해하시고 예제를 많이 보시고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메타 문자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이 꺽쇠 표현, 그다음에 대시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옆에 예제가 있는데 여기 제가 표로 보여드린 예제에 있는 것들만 사실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은 의미 한 문자, 물음표는 선행 0개, 그다음에 별표는 선행 문자가 0개 플러스는 1개. 별표는 0개 이상 플러스는 1개 이상.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되는데 이 10개 정도의 메타 문자를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한두 개 포인트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로 표현된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이것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보시면 이 패턴 문자, 이 메타 문자가 뭘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SQL에 없던 거예요. 없던 거라서 이 오라클의 경우에는 오라클 10G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함수가 지원이 돼요. 원래 like라는 게 있고 replace 있고 다 있던 건데 원래 like에는 정규 표현식이 지원이 안 돼요. 원래 like는 정규 표현식이 지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REG, EXP가 앞에 붙으면 이제 이게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오라클 함수가 다르고 SQL 서버는 아쉽지만 이 함수를 다 지원하지 않고요.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만의 약식의 메타 문자를 사용합니다. 여기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like에서 사용하는 퍼센트나 언더바 지원하고 거기에 대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대시 꺽쇠 정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해요. 이게 이 두 가지 팻 인덱스라는 것과 패턴 인덱스라는 함수와 라이크 연산자에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 오라클의 정규 표현식 함수는 완전한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뭐 어떻게 나올까요? 오라클 전용의 완전한 정규 표현식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QL 서버 기준에서 라이크 연산자를 물어보면서 이런 형태의 추가된 패턴 문자를 사용한 결과를 물어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제가 모든 예제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간단한 예제 먼저 설명드리고 여기에 설명드리는 예제가 있고 또 기출문제 출제 예상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제를 그냥 한번 같이 봅시다. 예제. 의도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막 그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맞는 것 같은데 막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거는 전화번호 연결 문자를 별표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건 슬래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건 공백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형태로 대시를 쓴 것도 있지만 점을 쓴 것도 있고 물결을 쓴 것도 있고 막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딱 일괄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대시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이걸 정규 표현식을 쓰면 굉장히 심플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REGEXP 정규 표현식 함수 중에서 replace를 쓸 거예요. replace를 쓸 건데, 자 이게 폰이라는 칼럼에 대해서 자 이 정규 표현식 replace 함수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그 패턴에 맞는 문자열을 찾은 다음에 그 찾은 문자열을 이 두 번째 문자열로 바꿉니다. 바꿔요. 이 패턴에 맞는 걸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 폰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일정한 형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문자들을 다 찾아서 대시로 바꾸면 되죠. 예. 다양한 형태의 문자가 뭐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하나로 표현 가능하냐? 정규 표현식을 쓰면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 되냐면 대괄호를 쓰면 자 0에서부터 9까지 하게 되면 0, 1, 2, 3, 4, 5, 6, 7, 8, 9 이걸 의미해요. 0부터 9까지 이 10가지에 해당하는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 꺽쇠를 붙이잖아요. 꺽쇠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얘를 제외한 문자, 얘가 아닌 문자, 다시 얘기하면 숫자가 아닌 일반 문자가 되죠. 숫자가 아닌 문자를 찾아서 두 번째인 대시로 바꿔라, 리플레이스 해라. 그렇게 되죠. 숫자가 아닌, 자 보세요. 여기서 숫자가 아닌 거 뭐예요? 별이잖아요. 여기서 숫자가 아닌 건 슬래시고, 여기서 숫자가 아닌 건 공백이고, 여기서 숫자가 아닌 건 대시고, 여기는 점이고, 여기는 물결이죠. 얘네들을 다 찾아서 리플레이스, 요것들을 다 대시로 바꿔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전부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예제를 제가 드렸고, 이 패턴 문자는 얼마든지 복잡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아까 로그 얘기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로그 파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자 패턴을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 코드 기준으로 어떤 오류 코드가 로그에 있는지를 찾을 수도 있고, 뭐 날짜 기준으로 해서 날짜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특정 날짜 기준의 로그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문자열 기준으로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최신 새롭게 추가되는 것에 가깝고, 더더군다나 오라클과 SQL 서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아주 전면적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정규 표현식을 쓴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를 SQL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능하고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좀 일부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일부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것보다 SQL 쿼리 자체에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플리케이션과 쿼리, 데이터베이스와의 의존성을 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데이터, 그 컬럼이 가진 문자열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즉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담고 있지만 해당 컬럼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복잡하고 긴 문자열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되면 사실 1차 정규화 대상이 되죠. 1차 정규화 대상이 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속성을 파싱해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속성 자체가 너무 길어져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터에 그걸 담고 있다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에 그거를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형태와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의존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 SQL 쪽으로 정규 표현식 방식의 문자열 처리를 넘기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컬럼의 값과 컬럼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SQL 쪽에 모두 맡기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하게 되니까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의존성을 많이 끊을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정규 표현식 제가 설명은 길게 드렸지만 실제 정규 표현식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요 메타 문자 외우는 게 다다. 메타 문자 외우는 게 다다. 그래서 예제 많이 풀어보시고 정규 표현식 메타 문자의 사용 예 충분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